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명이 숨진 기장군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담 수사를 맡고 있는 부산경찰청 정태우 형사기동대 3팀장을 만나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복합 리조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자 6명을 부검한 결과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의 화재사란 소견입니다. 경찰과 검찰 전담 수사팀은 전체 건물 CCTV 분석을 시작하는 등 조사의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은 인명피해가 큰 만큼 원청, 하청, 작업자들과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토대로 해서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그리고 현장 감식, 변사자 부검 등 이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담 수사팀이 밝힌 앞으로 사고와 관련한 수사 진행 방향입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도 현장 감식에서 바라부가 그 PS룸 배관 주변으로 확인된 만큼 계속해서 화재 원인을 명확히 하는데 거기에 수사에 중점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고 그리고 원청 하청 그 공사 관계자들의 부주의가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다각도적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청, 소방, 이 관계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위치한 복합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고 추가 피해 방지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5일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국회 청원이 공개됐습니다. 3월 13일까지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부산시는 올해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로 정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공개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청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난 5일 산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출정식을 연 지 일주일 만입니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오려면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2일 열린 남구 달맞이 축제 현장을 시작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본격적인 대시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서면역과 부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이나 지역 노조 총회 등을 찾아 시민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도 저희 직원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로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QR코드를 활용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본인 인증 후에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는 소관위원회가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감청문화마을의 대표 조형물 중 하나인 사망여우가 훼손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사정을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의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는 13년 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작가는 저작권을, 사하구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감천 문화마을이 관광 명소화되자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는 대표 포토존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의 충격도 가중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추락 방지턱에 올라앉으며 조형물에 기대거나 손으로 잡는 행위로 인해 흔들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2020년 두 조형물에 대한 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작가 측에 연락해 700만 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사하구청은 관광객들의 안전과 조형물의 보호를 위해 이처럼 주의 문구를 붙이고 안전 발판까지 마련해 뒀지만 사막여우는 흔들림 현상으로 인해 이처럼 임시 보호 조치돼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보기에도 너무 볼 때마다 안 좋고 외국인들이 인상적인 사진을 찍고 가시고 싶어 하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죠. 그 시그니처인데 사실 어린 왕자고 사막여우는 되게 예쁘게 찍어질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가 뭐 너무 테이프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사하구의 보수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예상 외의 답이 돌아옵니다. 일반 보수업체에 의뢰했지만 모두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조형물에 대한 저작권 때문. 작가와 협의 없인 개보수나 철거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전 보수 비용에 수배가 넘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하구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작가와 협의 중입니다. 그 제3자 보수는 가능하나 작가와 협의해서 제3자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과하게 부르니까 철거는 가능하나 그것도 작가랑 협의하에 파괴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그대로 이제 철거해서 이제 다른 곳에 보관하게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돼. 감천 문화마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약 60점.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작품의 취지를 살린 합리적 유지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황룡산 유원지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등 착공전 마지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시민사회에서도 황룡산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 환경단체들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사업 관련 협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황령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유원지 난개발 협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환경훼손 문제 등에 대해 부산시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개발 사업을 봐왔었지만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주민 공람의 결과를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에 그 시나 그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걸 봤는데요. 대부분 다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 협의하겠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하겠다도 다 반영입니다. 다 100% 다 반영입니다. 대단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 거고.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원 플러스 그룹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16m 높이의 봉수 전망대를 조성하고 부산 진구에서 전망대까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개발업체는 부산 진구청과 진입도로 신규 개설 등 공공기여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황령산에 케이블카며 봉수 전망탑, 호텔을 만들면서 생태 숲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황령산은 부산 진구청만의 산이 아닙니다. 업자가 제공하는 기여의 정체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 기여가 황령산의 생태적 자산과 구민의 항구적 공동체적 이익에 위배된다면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환경단체는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부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민간 개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난개발보다 보전을 통해 가치를 더 높이는 생태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의회가 13일간 진행한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해선 심사 보류하고 가덕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에서 심사한 51건의 조례안 중 심사 보류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이 중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심의한 시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일부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층수를 제한하는 관리보다 부산시 전체 난개발 방지와 경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해운대 수목원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도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해 시설 사용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송현준 의원은 지난 28년간 가덕도 전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것에 대해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윤리, 장항, 서중, 남중 4개 마을은 가덕도 신공항 및 공항 복합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과도하게 가덕도 전체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묶여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으므로 강철호 의원은 삼복도로 지역 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 간격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맞춤형 통학버스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삼복도로 지역 학생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교통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산시의회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을 끝으로 올해 첫 임시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3월 14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10년 만인데요. 기존 시설들이 전시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체험할 거리들로 채워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휴관에 들어갔던 부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 새 단장 후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에는 환경 관련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됐고 2층은 환경 체험실로 꾸며졌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마트에서 친환경 제품을 찾아보는가 하면 한 끼 식사 메뉴에 따라 달라지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체험에는 IT 기술들이 접목됐습니다. 또 환경 관련 퀴즈를 풀어 방탈출 게임을 하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방문객 대부분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인 것을 감안해 전시 위주의 시설을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등학생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감히 빼고요. 최대한 스스로 체득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을. 2014년 문을 연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수소전지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고 빗물 재활용, 지열로 냉난방을 하도록 지어져 지금까지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70만 명이 방문했고 새 단장 후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임시 개관 후 28일부터 전면 재개관하고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가지 질공원의 수려한 해안 경관으로 이기대 갈매길을 찾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이기대 일원이 시민에게 예술과 감동을 선사할 친환경 예술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부산시가 추진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이기대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숲길을 거닐 수 있고 해녀막사, 포진지 등 지역 역사적 문화예술 콘텐츠까지 보유한 국가지질공원입니다.
이곳이 공공예술과 디자인을 품은 예술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부산시는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드윅 등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첫 자문위원회를 갖고 이기대 예술공원 추진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The Igede Park site is very unique because it's so untouched and yet it's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yet it's also separated. It has this amazing balance. 부산시는 오륙도에서 동생말까지 이어지는 이기대 공원 일원 125만 제곱미터에 아트 파빌리온, 숲속 갤러리, 오륙도 아트센터 등 3대 영역별 이기대 예술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합니다. 예술공원의 시작을 알릴 아트 파빌리온에는 예술공원만의 조형물인 아트 파빌리온과 세계적 미술관이 조성됩니다. 퐁피두 부산 분관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숲속 갤러리에는 국내외 거장 전시관 67곳을 유치하고 숲속 갤러리 탐방센터 조성으로 공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공원의 간문인 오륙도 아트센터에는 옛돌 스트리트와 오륙도 탐방센터, 오륙도 아트센터 등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사유지에 대하여 시재정 737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간 전략과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마무리해 예술공원을 조성할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문을 맡은 토마스 헤드윅은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 공간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But we're also in a time when the natural world is under threat everywhere. And so the protection of the nature and integration with the nature, I think, will be part of what could make this park really sensational. 부산시는 일관된 계획 아래 긴 호흡으로 투명하게 조성해 공공예술의 혁신 파동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조성하는 예술공원의 연착륙을 위해 파빌리온 등 상징물 설치를 통한 시각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상징물의 효과는 국내외 사례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기대, 자연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 신청사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까요? 신청사 설계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조화, 열린 외부 공간을 강조한 설계인데요. 장동원 기자가 북구청 신청사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덕천 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설 북구 신청사입니다. 차량과 분리돼 거닐 수 있는 널찍한 공간과 식물들이 어우러진 테라스가 눈에 띕니다. 북구는 지난달 설계 공모를 진행해 13개 업체 공모한 심사를 마치고 당선작으로 청사 산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형적 특성이랑 자연환경 이런 거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방향으로 작품이 선정이 됐고요. 숲공원이라고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 진입마당이랑 뒤에 금정산 산책로까지 연결하는 휴식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성되는 엘리베이터랑 계단 같은 거는 24시간 개방해서. 북구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구청 업무시설과 구의회, 보건소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북구는 전체 예산 1,570억 원 중 현재 1,080억 원의 구비를 마련했고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설계안을 토대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2029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번 설계를 하면은 설계 변경이 되지 않게 바로 농수도보다 할 수 있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가능하면은 이변이 없는 한 저희들이 2026년 내년 한 3월 달 정도 돼서 착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7년 지어진 북구청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구청사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고 업무 공간이 부족해 인근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설 계획인 전국 최대 규모 아울렛 쇼핑몰이 건축 허가를 마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에는 보통 한두 달이 걸리지만 강서구는 2주 만에 허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지입니다. 부지 면적 8만 6천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국 최대 서부상권 첫 아울렛 쇼핑몰입니다. 최근 현대백화점이 강서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는 2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는 승인까지 한두 달이 걸리지만 강서구는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처리 기간을 한 달가량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가 신청이 될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사업을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허가 절차가 가능하냐라고 문의가 올 때 벌써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팀 차원에서, 가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가 왔었고, 이번 건축 허가 승인에 이어 앞으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착공 신고 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6월 착공, 2027년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개장 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지 내에, 주거지역 내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규모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내에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있는 것과 동시에 주거가 더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주거가 활성화되면 더불어서 거기에 또 다른 상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강서구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관련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영하 3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주 중반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구름이 많아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